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재무 김영환 교수입니다. AI in Finance, Are You Ready?의 두 번째 코너로 JP모건의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라는 숫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먼저 여쭤봅니다. 각자 65라는 숫자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번에 논의의 상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월스트리트 최고의 은행이죠. 예, 골드만삭스가 뭐 좋은 거 아니냐, 제일 강력한 거 아니냐, 그건 투자은행 얘기고요. 투자은행과 소매금융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최고의 은행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지금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역사로 봐서도 벌써 한 150년 되는 은행이죠. 미국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고 한 100년 전에는 뭐 120년 전에는 독점 자본의 대표였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살생부를 들고서 JP모건 그 사람 혼자서 다 독단적으로 정해서 너 살아 너 죽어 너 살아 너 죽어 이걸 했던 거예요. 그 무서운 권력, 그게 싫어가지고 Federal Reserve라는 저 중앙은행이 이제 1913년에 태어난 거고요. 근데 그런 JP모건 체이스, 여기에 CEO 이 양반의 연세가 65세입니다. 65라는 숫자.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양반이 금년에 주주서한, 그죠? 매년 회계년도 지나고 나서 감사 보고서 나오고 나면은 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주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 거를 서한으로 먼저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길이가 65페이지예요. 자, 65페이지라고 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싶겠죠. 워런 버핏, 이 양반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면서 CEO로서 주주서한 보내면은 14페이지, 15페이지밖에 안 합니다. 즉 JP모건에서 이번에 한 거는 번 4배, 그죠? 이게 4배를 넘는 숫자란 겁니다. 그죠?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을까? 맺힌 게 그렇게 많았을까? 싶은 건데요. 보시면은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억울해요. 당최 뭐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아니, 핀테크라는 회사들이 요즘 들이쳐가지고 경쟁을 하고 앉았는데, 그 이름이 핀테크든 테크핀이든 빅테크든 간에 걔네들은 모든 게 자유롭고 우리는 모든 게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1가지를 들이댑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행이 왼쪽 변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핀테크 기업에 대한 거죠. 자, 그럼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은요, BIS 비율 등 자기 자본 비율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핀테크는 그런 거 없어요. 불공평해요. 네. 자기 자본 비율이란 거 여러분들 부채 하고 자기 자본의 비율 있죠? 이거를 뭐 8% 기준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8%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이게 자기 자본이 그만큼 있어야지 충분히 이 뭐랄까 버퍼 내지는 반바, 자동차로 치면 반바, 이런 의미로서의 그 자기 자본이 있어야지 금융위기가 닥쳐도 반바로 팍 흡수가 되고 이 부채를 까먹지 않잖아요. 이 자기 자산 가치 자체가 그 부채보다 작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은행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안전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규제를 합니다. 은행은. 그런데 핀테크 기업들은 그런 거 규제를 안 받습니다. 불공평해요. 여기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 리스크 대비해서 자본 충당금을 우리는 맞춰줘야 됩니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건 일단 돈 마음대로 쓰지 말고 뭔가 냅두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불공평해요. 제한도 없고 말이지. 마음대로 돈 쓸 수 있고 투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유동성 관련 법정에서 법정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어느 정도 자산을 현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언제든지 뭐 증권, 유가증권을 금방 그 환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법정 요구 사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시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돈 내놔, 이 예금주들이 와가지고 랜덤 타임에 그냥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뱅크런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핀테크 기업들은 그런 거 제한이 없어요. 네 번째는 예금보험공사에 우리는 보험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응? 쟤네들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불공평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국은행 감독 당국에도 내야 될 돈이 많은데 우리는 쟤네는 그런 거 없어요. 불공평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OCC, CFPB 뭐 이런 거는 미국의 금융 감독 당국 중에 하나 그 두 개 정도입니다. 얘네들한테 각종 여러 가지 리포트 해야 되고 당국들한테 맞춰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보고서 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쟤네는 없어요. 어떻다고요? 불공평합니다. 일곱 번째, 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개인들 고객들의 데이터도 마음대로 못 써요. 근데 쟤네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제약도 별로 없고 개인 데이터로 온갖 행태적 특성, 그죠? 심리적 특성 같은 걸 다 파악하고서 지네들끼리 놀고 앉았어요. 어떻다고요? 그래서 불공평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요 자금 세탁 방지, 그 다음에 KYC, 이게 뭐냐면 Know Your Client, 좀 이따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의 고객들을 똑바로 알아라, 제대로 파악해라 하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요. 근데 쟤네는 안 받아요. 불공평해요. 이건 거의 막 자식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 보면은 마지가 먼저 막 이제 혼나고 그 둘째는 좀 덜 혼나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 그러니까 억울해. 쟤는 왜 뭐라고 안 그래. 딱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자, 아홉 번째 나옵니다. 각종 공시사항들이 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JP모건의 감사보고서가 금년의 거가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360페이지입니다. 소설 한 권 쓰셨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빅테크 회사죠. 얘네는요 감사보고서가 몇 페이지? 87페이지 A4 용지로. 폰트도 똑같고. 그러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10번째 나옵니다. 수익을 낼 기회도 우리 별로 없어요. 다 해먹을 거 다 해먹어서 우리들끼리. 근데 쟤네는 뭡니까? 데비트 카드 이런 데에서 수익이 짭짤하게 납니다. 어떻다고요? 그래서 억울해요. 11번째 또 나옵니다. 사회적 의무사항도 우리는 높습니다. CSR, ESG 뭐 이런 걸 되게 우리한테 강력한 걸 요구하시는데 쟤네는 그런 요구사항도 없어요. 어떻다고요? 억울해요. 예. 억울하겠죠. 예, 이해가 좀 어느 정도는 갈만합니다. 물론 11번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초래한 일이죠. 2008년에 워낙 욕심쟁이 뱅커들로 찍혔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뱅커들을 비난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 의무사항도 많아졌죠. 그런데 좌우지간에 나머지 것들 보면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이미 다이먼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또 남을 칭찬해줘요. 핀테크와 빅테크 회사들 역시 대단하긴 합니다. 걔네들의 서비스는 쉽고 직관적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직관적인 서비스 필요하다고요. 이런 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걔네들의 서비스는 빠르고 스마트한 거 알 수 있겠다. 좋다. 그리고 걔네들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쟤네들은 다른 플랫폼들과의 신속한 융합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 부럽다. 불공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먼저 추켜 세워준 다음에 쳐야죠. 뭐냐면은 니네들도 조심해야 될걸?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은 자유롭게 성장하던 테크 기업들이, 그죠? 핀테크를 함과 동시에 규제 감독을 철저하게 받게 되면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건드리지를 말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같아 니네. 어디 한번 규제 감독 한번 맞아볼래? 막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세금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것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니네들 헐렁하자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비판을 하십니다. 독과점 방지법이라는 게 또 엄연히 있는데 니네들은 그런 거 다 피해가는 것 같더라. 니네 플랫폼에서,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 뭐 아니면은 뭐
구글 내지는 뭐 자기네들 플랫폼 다들 있잖아요. 플랫폼에서 불평등하게 자기 회사의 핀텍 앱이 더 잘 구동되도록 하는 그런 행태들 너희들 하던데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 JP 모건의 CEO가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죠? 사실 이게 그런 규제 감독이라고 하는 게 이유 없이 쓸데없이 그냥 꼬장 부리려고 이렇게 만든 규제가 아니거든요. 다 누군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뭔가 그냥 사람들 냅두면은 그게 뱅커가 됐든 기술자가 됐든 간에 그 감독을 똑바로 안 하고 있으면은 감독을 제대로 안 받고 어디 짱 박혀 있으면요. 걔네가 무슨 욕심을 부려서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규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사고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빅테크, 핀테크 회사들 규제를 덜 받는 이유는 뭐냐? 아직 덜 걸렸거든. 이제 걸리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죠?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니네는 뭔데? 이런 게 됩니다. 그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얻어맞은 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얻어맞은 기업이 뭡니까? 얼른 생각나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네, 엔트 파이낸셜, 엔트 그룹 있죠? 누구의 회사입니까? 마윈의, 그죠? 중국의 알리바바 산하에 있는 엔트 파이낸셜. 작년 11월 달에 지구상 최대 IPO가 될 뻔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최소한 중국 최대의 IPO가 될 뻔했고 그랬는데 11월 5일 날 하기로 돼 있는데 2일 날인가 뭐 이거를 금지를 당합니다. 왜? 그 전에 원래 알리바바의 이 양반이 그죠? 밑밥을 깝니다. 밑밥을 몇 년 전부터 깔았어. 우리는 니네 금융회사랑 달러. 우리를 그냥 핀테크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너네랑 달러. 우리는 테크피니야. 라고 2016년인가 17년에 먼저 그 말을 주창을 하고서 확 유행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목적이 뭐였느냐? 그죠? 목적이 뭐였느냐? 금융 규제를 안 받으려고. 우리는 금융업하고 달라. 우리의 우월한 테크놀로지 갖고 너희들의 모든 그 사고 칠까봐 겁나는 그 모든 걸 우리 기술로서 다 평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기술 일변도로 나가는 건 항상보다 신한 AI 말씀드렸죠. 조심해야 된다고. 약 파는 거일 수 있다고요. 특히 그 알리바바의 그 사람이요. 그 마윤이요. 영어 교사 출신입니다. 테크놀로지 출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실제 기술에 있어서 제대로 알고서 저 사람이 저 얘기하는 걸까? 하는 걸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는 결국 아무리 기술이 잘났어도 완벽하진 않거든요. 불완전한 기술들이고요. 그걸 오퍼레이셔널라이즈 하는 사람들, 그죠? 활용하는, 갖고 가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규제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죠? 그거 받기 싫다고 해서 내세운 말이 바로 테크핀입니다. 근데 그거에 같이 놀아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행에 따라 가지고 신입사원 면접 시험 보는 데에도 야, 테크핀하고 핀테크하고 구분해봐 라는 문제를 면접 시험에 낸답니다. 쓸데없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의미 없는 구분을 두실 필요 없습니다. 다 밑밥을 깔기 위한 그들의 작전이었다. 그리고 이미 중국 당국한테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JP모건 체이스도 사실 상당히 부지런히 대응 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리스크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해커들의 은행 공격 우리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서 얼마 안 돼가지고 8월 11일 날 이런 사건 벌어지죠. 네, 여러분들 다 영어 읽으시는 거 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일단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에 해커들이 이서리움으로 그 비트코인 대신에 이서리움 블록체인, 그죠? 그쪽에 거래소인가요? 이쪽에다가 해킹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600밀리언 달러를 훔쳤다 그럽니다. 얼마입니까? 6억 달러, 7천억 원, 7,200억 원입니다. 그거를 훔치고 나서 웃기는 건 뭐예요? 간이 작았어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거의 다 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털렸어요, 한 번은. 자,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안 돼서 일주일 딱 지났나요?
8일 지나서 일본에서 또 $90 밀리언, 9천만 달러, 거의 1억 달러, 1,000억 원 정도가 또 털립니다. 크립토 커런시로 또 스미마생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아니 이런 크립토 커런시 하시는 이유가, 블록체인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보안, 뭐든지 암호화 해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해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자주 털려요? 그죠? 굳이 은행 아니고서 이렇게 Decentralized Finance, DeFi라 그러죠? 그거 유행어 아닌가? 심하게 마치 그런 거 테크핀과 핀테크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그 밑밥 까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디파이도 중요한 게 있겠죠, 요소가. 하지만은 이러라고 우리가 뭐 굳이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죠? 진짜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가 우리의 제도권 그 피아트 머니라 그러죠. 이런 것 법정 화폐를 완전 리플레이스 하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럴 걸 감수할 필요가 있나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서 이더리움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는 웬만큼 그죠, 우리가 이해하죠. 하지만은 사이버 리스크라고 하는 거 강조를 합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코비드 19과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연준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으로 극복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 전에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 재정비를 해서 정신 차렸기 때문에 이런 거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견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 10년 전에 금융위기 그 리먼 브라더스 크라이시스 그거하고 코비드 19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급의 그 재앙이 동시에 닥쳤다 그랬으면 아마 지금쯤 세계대전 3차 전쟁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얻어맞아 준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10년 전에 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 전에 잘 정비를 해놨던 게 다행이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가 또 여전히 문제긴 해요. 얼만큼 우리가 quantitative easing 뭐 이런 것들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줬는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하는 사람들의 혼선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십니다. 네. 그래서 good luck 이란 뜻이죠. 은행들도 우리는 열심히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반성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예금을 받았으면 예금 받은 거 100% 거의 99% 이거를 갖다 다 론으로 갖다가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면은 마진 그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퍼로 남는 그 집을 준비하는 그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집을 준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걸로 갖다 뭐 메꾸고 어떻게 했었는데 되게 리스키하게 위험천만한 여러 가지 그 투자들로 막 갖다 집어넣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하느냐 하면은 그 비율이 한 64% 정도, 3분의 2 정도로 확 떨어뜨려서 은행을 확실히 안정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 노력들 가상하죠. 근데 물론 역시 여러 가지 그 핀테크 회사들 토스니 뭐니 하는 좋은 회사들 많이 나와가지고 활약하고 있는 거 보면 눈부십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또 나와가지고 우리 IPO 했죠. 여러분들 기말 프로젝트가 카카오뱅크의 페어 밸류, 그죠? 얼만큼 쳐야 되는가, buy, hold, sell, recommendation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데요. 그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활동들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은행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앞으로 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불공정함 느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봤습니다. JP 모건의 상황이고요. 다음 강의는 또 이제 우리의 텐센트 중국의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도 핀테크의 시조세가 우리나라에 있었다 하는 거 놀라운 사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